브레이킹 배드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미드고 너무 재밌게 봤는데 단점 하나만 골라보자. 너무 막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 눈꼴셔. 좀 꼴보기 싫어. 눈꼴셔. 당연히 재밌지, 잘 만들었지. 근데 이게 무슨 유일한 미드인 것처럼 막 찬양하는 건 좀 별로. 존박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 가수 누구예요? 평소에 이적 김동률 진짜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이적 김동률 팬분들이 진짜 찬양의 끝을 달리거든요. 비슷한 마음이에요. 콘서트에 이제 전 뒤쪽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저렇게나 좋으실까. 컨텐츠 덕후 존박님 나와 계십니다. 캠퍼 존박입니다. 지난 영상 안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번 영상 때는 존박이라는 사람이 어떤 컨텐츠를 즐겨 썼나 그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에 대한 덕질, 덕력, 취향 얘기를 한참 수다를 나눴고요. 오늘 아직 보내지 않고 붙들고 있는 이유는 언제부터 난 이게 국민의 민속노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월드컵 정말 좋아하는 월드컵. 네. 대한민국의 민속놀이죠. 오늘은 미드 덕후 존박과 함께하는 명작 미드 월드컵을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처음 오자마자 나한테 첫 마디가 그거였죠. 네. 형 생각보다 본 게 없네. 너무 미드를 많이 보던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내가 볼 게 많아. 근데 사실 저도 안 본 대중적인 작품들이 꽤 많고 저도 이제 제 취향대로 보다 보니까 그냥 미드가 하나 보려면 몇 달씩 걸릴 때도 있어요. 맞아. 미드는 시즌이 많아가지고 매몰 시간이 너무 긴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네. 저는 웹소설 챙겨봐야 되죠. 웹툰 보죠. 만화책 보고 맞습니다. 웹소설을 보고 다 보다 보니까 제가 한동안 미드를 진짜 열심히 보던 시기 작품들 중심으로 좀 고르긴 했는데 네. 오늘은 이종범 존박이 본 것들 한정으로 네. 서로가 서로한테 영업을 하는 순간이 나올 수도 있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낫지 형 이러면서 한마디 할 수 있고 스토리 캠프장이 이걸 안 봤다고 하는 작품 몇 개 있었거든요. 있어요. 이게 아껴뒀다고 얘기하죠 항상. 아껴뒀다. 이렇게 딱 같이 미드 보는 모임 같은 느낌으로 세팅을 해주셨는데 맥주도 있고. 치얼스. 자, 명작 미드 월드컵 8강의 첫 대결은 하우스 오브 카드와 마인드 헌터입니다. 굵직굵직하네. 어디 가면은 둘 다 보스몹 정도로 취급받을 만한 작품들이란 말이지. 맞아요. 마인드 헌터 굉장히 좋아하고요. 하우스 오브 카드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 시즌 3, 4까지? 케빈 스페이시 나오기 직전까지? 클레어가 치고 나오기 전까지. 난 시즌 2까지 최애였어. 저도. 이게 미드는 텀이 기니까 네. 그 작품의 팬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도 나는 그 작품의 몇 시즌까지 팬이었다가 은근히 많단 말이지. 맞아요. 중간에 하차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 하우스 오브 카드도 저는 끝까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웹소설이랑 비슷해. 지금 콘텐츠의 최전선은 웹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웹소설 독자들이 완독을 잘 안 해. 완독했다 그러면 다 놀래. 보통은 요거는 100화까지 보고 내려가. 120화에서 아웃. 이렇게 다 있거든? 네. 근데 미드가 좀 그런 게 있어. 하우스 오브 카드는 제가 시즌 3인가 4까지 봤는데 그지. 정말 원투는 와 가만히 놔두질 않는? 근데 하우스 오브 카드는 조금 도파민 링걸로 꽂고 있는 기분이란 말이야. 조금도 놔주지 않는? 네. 근데 마인드 헌터는 계속 우리를 좀 놔주면서 천천히 오라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중간에 끊어보기 좋은 건 마인드 헌터. 좀 쉬었다 볼 수 있어. 근데 하우스 오브 카드는 끊어보는 게 약간 화장실에서 중간에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기분이 들 정도로 쉽지 않은 작품이지. 개인 취향으로는 둘 중에 어떤 거? 저는 하우카. 하우스 오브 카드. 네. 일단 하우스 오브 카드가 나왔을 시점과 그때 파급력도 좀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때는 넷플릭스가 딱 붐하기 시작하는 때였고 그지. 하우스 오브 카드가 넷플릭스 쇼인데 넷플릭스가 이렇게 쇼를 잘 만든다고? 그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치면 플스 독점작인데 라스트 오브 어스 1이 나온 거야. 이런 느낌? 그렇지. 야, 한 방 너무 세다. 그래서 하우스 오브 카드는 좀 기억에 굉장히 세게 남아있어요. 맞아. 하우스 오브 카드는 정말 개꿀잼. 정치 아무 관심 없고 아유, 그럼. 미국에 대한 아무 정보 없어도 이거는 그냥 꿀잼으로 들어갈 수 있는 쇼. 내 개인 캐릭터 취향을 보면은 이것보다 더 갈 수 있나 싶게 그 칸으로 몰아보는 사람들을 좋아해. 이것보다 더 나쁠 수 있어? 더 좋을 수 있어? 이렇게. 근데 프랭크는 시작부터 끝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여기까지 간다고? 설마 저거까지 한다고를 계속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엣지가 가장 센 인물을 골라봐라 그러면 나는 아직도 프랭크가 역대급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것도 궁금했어요. 뭐. 캐릭터를 만드는데 프랭크가 처음에는 적당히 악질을 하면서 멋있거든요. 그지. 근데 가면 갈수록 진짜 이 사람이 주인공이어도 되나? 싶을 맞아. 정도로 맞아. 너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응원하게 되는 그게- 마음. 이거 뭐예요? 이게 스토리텔러들이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고민하고 쌓아 올려온 스토리텔링의 원칙들은 그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들의 총합이다. 머리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가슴으로 응원하게 만들어버리는 인물이 많단 말이지. 중요한 게 그래서 그 체험을 왜 줬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갈 건데가 되게 작가에게 중요한 거야. 마음이 조금만 왜곡돼 있거나 오직 돈만 따지는 작가가 맡아버리면 그 모든 체험을 가지고 아주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사실 하우스 오브 카드도 그런 위험이 좀 난 있었다고 보는 거고. 네. 이 정도로 정치에 대해 원칙이 있고 스킬도 완벽한 사람이 이 원칙 하나가 흔들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한번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가보세요 느낌이 좀 있는 거지. 타인의 삶을 여행하는 걸로 치면은 오지 탐험 느낌? 이래도 되나?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캐릭터도 워낙 세고 스토리도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나 만드는구나. 이렇게까지. 네, 이렇게까지 만드는구나라는 저도 생각을 했던 그랬습니다. 미드입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둘 다 데이비 핀처의 작품이긴 한데, 근데 저 마인드 헌터는 사실은 백미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너무나 식상해져 버린 문구가 있잖아. 니체의 문구. 심연을 들여다보면 심연은 너를 들여다본다. 네. 그 문구를 시즌 1에서 데이비 핀처가 너무 잘 보여줬어. 이 주인공이 에드워드 캠퍼를 비롯한 실제 흉악범들을 막 연구하고 파고 들고 한 과정을 시즌 1 내내 하다가 시즌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내가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던 그 범죄자들의 심상이 내 안에서 똑같이 구축되고 있는 모습을 딱 느끼거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결을 좋아한다? 그럼 마인드 헌터 되게 강조해요. 하지만 그걸 즐기기 위해서 매 손가락을 빨게 만드는 어떤 MSG 가득 이런 느낌은 좀 아니고 좀 오래 끓였다? 이런 느낌? 근데 하우스 오브 카드는 디핑 소스가 한 100개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뭘 찍어도 맛있어. 이런 느낌? 그쵸. 마인드허터는 연쇄살인범 연기한 사람들도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하지. 너무 잘해요. 그래서 진짜 소름 끼치고 어떤 심리 상황으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대사지만 이걸 듣고 있으면 좀 소름 끼치고 네, 좀 무서울 때가 있었던 그런 미드였던.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드라마 추천할 때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 너 요즘에 마음의 여유가 얼마나 있어?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마음의 여유가 좀 많다. 마인드 헌터 추천. 딱 틀어놓고 가만히 보면서 먹어도 되고. 마음의 여유가 좀 없어? 요즘 막 힘들고 바빠? 우울하고 완전 비추. 그러면 리게모티 보세요. 리게모티. 그죠. 리게모티 봐야 돼 그럼. 되게 좋아하는구나 진짜. 첫 대결은 둘 다 공통적으로 하우스 오브 카드를 골랐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결승인데 이거? 결승이잖아 이러면. 디 오피스는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의 시트콤이고요. 상사가 있어요. 마이클리라는 보스가 있고 그 밑에 직원들과 하루하루 일상을 다루는 시트콤인데 페이크 다큐 형식의 시트콤을 가장 좀 대중적으로 히트를 시킨 작품이고 시즌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안에 웃음, 감동도 있고 감동 있어요? 미국에서는 디 오피스가 모던 패밀리 직전에 가장 좀 많이 봤던 시트콤. 모던 패밀리는 다 봤고 디 오피스는 정말 찍어 먹듯이 몇 편만 봤었어요. 저는 둘 다 좋아하는데 모던 그치. 패밀리는 되게 좀 잘 다듬어진 그치. 느낌? 스토리텔링도 되게 정갈해. 모든 게 딱 이유가 있고 맞아. 타닥 해서 타다닥 그치. 너무 잘 짜졌어. 약간 파인다이닝인데 안 비싼 네. 느낌. 근데 그래서 저는 디 오피스가 조금 더 제 취향인 게 약간 더 러프하고 푸드트럭이야 좀. 애드립이 많고 네, 맞아요. 매력적인 캐릭터들도 많겠네 그럼. 캐릭터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여기서. 그래? 모던 제 패밀리보다. 생각에는. 모던 패밀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스토리텔링이 정말 좋고 디 오피스는 캐릭터가 대박이에요. 진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디 오피스가 훨씬 더 기억에 남고 재밌습니다. 제 인생 시트콤. 인생 시트콤. 저는 그리고 미드 중에 시트콤을 제일 좋아해요.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하나만 꼽자면 마이클이에요. 어쩔 수 없이. 마이클. 네. 실제로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다고 상상을 해도 그럼 진짜 죽이고 싶겠죠.
근데 TV 아니니까. 그지. 일단 마이클이랑 드와이트 이 둘이 제일 핵심이고요. 가운데 둘이 이렇게 있는 거지. 가운데. 네, 저 심지어 드와이트는 제가 존이냐 박이냐 채널에서 존 티처를 저 사람 모티브로 만든 거예요. 와우, 여러분들 존이냐 박이냐 팬들은 이거 처음 하셨을 수도 네, 있네요. 드와이트. 드와이트. 저 색깔의 셔츠와 이상한 타이를 제가 항상 하거든요. 맞아. 안경을 쓰고 드와이트 안경을 쓰고 머리도 살짝 애매하게 해요. 그러기엔 네가 너무 잘생기긴 했는데. 일부러 저렇게 해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아, 마이클은 이제 빌런이자 이 오피스의 상사인데 그지. 사실 이 캐릭터는 스티브 카렐이라는 배우가 정말 하드 캐리를 하는 것 같고 드와이트 슈루트도 레인 윌슨이라는 배우가 정말 저 마이클 역할의 스티브 카렐이 네. 그거잖아. 브루스 올마이티에서 뉴스 앵커로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 사람 그 맞잖아. 이후에 찍은 거예요. 네. 완전 그 뉴스 앵커로서 이 막 아무 말이나 나오는 그 희대의 연기로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지고 났어. 이걸 찍었구나. 맞아요. 연기력 장난 아니었는데 이것도 진짜. 아마 오디션 보고 했을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잘하는 그러고 에반 올마이트를 찍은 거죠. 그지. 근데 스티브 카렐이 정말 좀 명배우지, 어마무시한 코미디 배우인 것 같고 명배우. 아무리 이 대사를 줬어도 저렇게 잘 살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실 시트콤 만드는 작법 중에서 그게 있거든. 왜 우리가 여러분들 육각형 인간 할 때 각 항목을 뾰족하게 그 항목만 만점이고 다 빵점인 그림을 그려.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렇게 6명을 만들어. 그리고 작은 육각형을 만들어. 얼추 다 하지만 작은 거야. 네. 그 사람을 가운데 던져. 얘가 화자가 되고 6명을 구경하는 거야. 이게 시트콤의 기본 공식이거든. 오. 그렇게 극을 치고 있는 사람 사이에 적당한 보통 사람을 집어넣고 구경해보세요. 이게 디 오피스 같은 방식. 그렇군요. 짐이 아마 그 육각형이겠지. 아마도. 맞습니다. 네. 근데 브레이킹 배드는 어떤 쇼인가요? 브레이킹 배드는 미슐랭 같은 거죠. 거의 스토리텔러가 영혼을 갖다 바쳐서 캐릭터와 테마, 소재, 스타일, 연출, 스토리라인을 모두 다 완벽을 추구하며 달려갔을 때 과연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인간의 내면, 우리들의 내면은 얼마나 다면적인가 그리고 주인공 월터 화이트, 다른 이름으로 아이젠버그가 얼마나 복잡한 인물인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우리와 그렇게 다를 바 없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명작 드라마를 할 수 있죠. 오랜만에 보고 싶네. 근데 정말 브레이킹 배드는 어. 제 취향으로 따지면 사실 디 오피스인데 어허. 객관적으로 어떤 쇼의 퀄리티와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 완결의 요 스토리 아크? 딱 짜여진 아크를 봤을 때 월드컵이라는 곳에서는 월드컵. 브레이킹 배드가 약간 올림픽, 월드컵, 메이저리그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브레이킹 배드는 무조건 여기서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슈퍼패스 드릴게요. 게스트 폭권 남용 티켓 드릴게요. 괜찮아요. 게스트로서의 아니, 객관적으로 권한. 봤을 때 저는 브레이킹 배드예요. 저도 내가 원래 더 좋아하는 거는 디 오피스인데 디 오피스는 되게 일단 길고요. 그치. 스티브 커렐이 빠지면서도 몇 시즌이 있었고 하면서 약간 소울푸드와 미슐랭의 대결 느낌이구나 지금. 네. 내 입엔 이게 맞아, 맞는데 맞아. 모든 사람이 이거 좋아할까 알아. 맞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브레이킹 배드. 찐. 나 이거 더 오피스. 왜냐면 저는 농담이야. 근데 실제로 브레이킹 배드 저 미친 듯이 봤어요. 그치. 저거 미친 듯이 보게 되는 작품이고 오피스는 미치기에는 짧게 끊어주잖아. 맞아요. 브레이킹 배드는 제가 봤을 때는 우승 후보예요. 우승 후보. 근데 또 브레이킹 배드 얘기를 내가 좀 하잖아. 그러면 내 주변에 미드 좀 보는 친구들이 맨날 하는 얘기. 너 너무 그 호들갑 좀 떨지 마. 그러니까 브레이킹 배드 모든 팬들이 항상 듣는 말이 호들갑 좀 떨지 마. 무슨 얘기만 나오면 브레이킹 배드가 최고, 역사상 최고의 드라마. 다 그러니까 다들 막 약간 질려하는 느낌? 너도 좀 그런 거 있니? 네. 나 저도. 호들갑 떨고 있니 지금?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그런 마인드예요, 저는. 브레이킹 배드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미드고 너무 재밌게 봤는데 단점 하나만 골라보자. 너무 막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 눈꼴 셔. 좀 꼴보기 싫어. 눈꼴 셔. 당연히 재밌지. 잘 만들었지. 근데 이게 무슨 유일한 미드인 것처럼 막 찬양하는 건 좀 별로. 존박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 가수 누구예요? 평소에 이적 김동률 진짜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이적 김동률 팬분들이 진짜 찬양의 끝을 달리거든요. 비슷한 마음인가요? 콘서트에 이제 전 뒤쪽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저렇게나 좋으실까. 나도 좋아하지만 농담입니다. 그래요. 브레이킹 배드는 호들갑이 살짝 껴있다. 그죠. 브레이킹 배드를 미드 몇 개 안 봤으면서 브레이킹 배드 최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몇 개 안 봤으면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브레이킹 배드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게 베터 콜 사울. 벨코소. 이잖아요. 베터 콜 사울은 여러분들 브레이킹 배드의 프리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완결된 시리즈가 되어버린 작품입니다. 네. 브레이킹 배드 시즌 2인가부터 처음 나오기 시작했던 사울 굿맨이라는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삼은 이야기. 네. 브레이킹 배드는 정말 매 회마다 무슨 큰 일이 벌어져요. 막. 계속 빵빵. 와 이런다고? 마블이지, 저런다고? 마블. 다음에 봐야 돼. 이거의 연속이에요. 베터콜 소울은 조금 더 느긋해요. 느긋하다. 진행이. 덜 친절하다고 해야 되나? 스토리텔링의 방식이 조금 더 예술적인 감이 있어요. 브레이킹 배드는 완전 상업 쓰레기인데 베터 콜 사울은 예술적이다. 상업 쓰레기 아니에요. 브레이킹 배드도 예술적이죠. 예술적인데 브레이킹 배드는 좀 더 그 대중들이 보기에 완벽한 어떤 즐길 거리 계속 주고. 근데 베터콜 소울은 그래서 오히려 취향을 더 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취향은 베터콜 소울이지만 브레이킹 배드는 망원 렌즈로 보는 작품이에요. 너무 거대한 폭발이 계속 떨어져. 베터 콜 사울은 현미경으로 보는 작품. 네. 인간의 내면 심리의 끝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갈대같이 흔들리는 면을 다 결대로 갈라서 보여주거든요. 우리 미물리가 보시기에 나 성규애가 이렇게 다채로운 어휘를 써서 설명하는 걸 처음 들어봤어. 그래요? 너 미드의 진심이구나. 진심이죠. 그래서 브레이킹 배드와 베터 콜 사울을 하나의 시리즈로 묶어서 일단 본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두 번째 대결은 브레이킹 배드로 가겠습니다. 왕좌의 게임과 블랙미러. 이건 진짜 할 말 많은데 많이 해주세요. 주로 이제 딱 보자마자 네. 할 말 많은 작품은 둘 중에 어느 쪽? 둘 다. 블랙미러는 제가 옛날부터 엄청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우리의 삶과 그 컨텍스트가 굉장히 맞닿아 있잖아요. 그렇지. 기술의 발전에 대한 탐구를 하는 쇼니까. 심지어 되게 스토리텔링 측면에서 처음 이루어진 기술적 실험도 블랙미러가 했었고 네. 멀티 엔딩 네. 고를 수 있죠. 그렇죠. 그 사고 실험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이 설정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를 가지고 우리를 여행을 떠나보게 만드는 네. 작품이기 때문에 왕좌의 게임은 마지막 시즌 때문에 다 그 얘기를 하죠. 네. 셜록과 왕좌의 게임은 마지막 시즌 얘기를 다 하죠. 에반게리온 마지막화 같은 얘기. 그래서 브레이킹 배드가 훌륭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맞아. 마무리까지 너무 매듭을 잘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왕좌의 게임은 정말 희대의 쇼일 수 있었는데 그치. 마지막 시즌을 빼고 얘기해보자. 무슨 소용이에요? 그럼 왕좌의 게임이지 뭐. 그런가? 말을 뭐해 그러면. 왜냐면 왕좌의 게임이 훌륭한 쇼가 아니라 위대한 쇼가 될 뻔했다고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 보통 작가들이 이야기를 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인공 소개하고 주인공한테 감정이입해서 올라타세요. 근데 왕좌의 게임은 올라타면 죽이잖아. 올라타자마자 죽이잖아. 그러면서 관객 입장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었나? 딴 애한테 올라타. 그럼 걔를 죽이잖아. 네. 그 이유가 뭘 것 같아? 그거 원래 진짜 하면 안 되는 짓이거든. 되게 많은 작가들이 그거를 혼란스러워했어. 시청자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예측 불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그 어떤 주인공도 어떤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난 너무 정확한 미물리의 존박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테마가 있는 것 같고 네. 하나가 더 있다면 대중적인 스토리를 쓰는 사람들이 제일 먹음직스럽게 보고 있는 소재들이 특징이 뭐냐면 누구나 경험해봤을 일. 그럼 공감대가 넓잖아. 네. 근데 누구나 경험해봤을 일 혹은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들 중에서 소재를 삼기로 해놓고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고르라 그러면 그중에 뭐가 있겠냐? 죽음? 그 죽음이거든. 그래서 원래는 사랑, 우정, 가족,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일을 소재를 가져오면서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일을 덜어내야지 대중적인 작품이 되기 좋은데 네. 이 작가는 어떤 게 있냐면 주제가 죽음이잖아. 근데 어떻게 죽음을 덜어내지? 그리고 죽음이라는 건 이런 체감으로 다가올 거야 라는 걸 대중적인 작품에서 맛보여주려고 노력했던 야망가였던 거야. 보통은 주인공을 죽인다는 것은 매트리스 뒤통수에서 플러그를 뽑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이거든. 네. 즐거움을 주려고 봤는데 갑자기 감정적 학대를 당하니까 라스트 오브 어스 2 때문에 사람들이 욕하는 이유도 감정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인데 이 작품은 조금만 마음을 주게 하고 죽이는 식으로 점점 더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는 죽는다는 건 이런 거야 라는 느낌을 가장 근접하게 맛보게 해주는 대중작품이 돼버렸어.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떤 대중작품도 그 정도까지 죽음의 감각을 집요하게 체험시켜주지 못했거든. 근데 왕좌의 게임은 그걸 한 거지. 그래서 대부분 이거는 돈을 많이 번 쇼를 넘어서서 굉장한 쇼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쯤에 마지막 시즌으로 참 그것도 재주인데. 그래도 네. 저는 사실 블랙미러를
되게 좋아하지만 네네. 그리고 정말 명작인 회차들이 있어요. 그렇다며.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음흠. 좋아했던 설정 중에 하나가 그 고민시키는 거 너무 짜릿하다. 정말 고민을 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거기에 들인 시간과 애정이 오래 쌓였다는 얘기거든요. 존박 미드 진짜 좋아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든다 그래야 되나?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블랙미러 자 강추하는 에피소드 몇 개만 그냥 오케이. 얘기할게요. 오케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USS 칼리스터, Be Right Back. Be Right Back. Be Right Back은 시즌 2의 에피소드인데 한 부부가 있어요. 네,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자 혼자 남겨져 있는 거예요. 되게 외로워해요. 데이트를 해도 안 되겠어. 계속 남편이 생각나요. 근데 이게 좀 미래에 있는 이야기여서 그지 근미래니까 이거. 이때 이제 AI 로봇이 있어요. 안드로이드가 생기는데 그 어떤 모습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의 기억, 이 메모리를 심을 수 있어요. 와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봇을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전 남편의 모습으로. 그렇지. 그래서 그걸 주문을 해요. 박스가 큰 게 도착해. 그렇지. 그런 거겠지. 피규어 그게 박스처럼. 마네킹처럼 생겼는데 그거를 욕조에 넣고 조그만 이렇게 가루 같은 거를 넣고 기다리면 끓이면 완성이야? 남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우 야. 그래서 AI로 만들어진 남편이랑 사는 얘기. 사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야, Be Right 이게 Back. 한 에피소드. 이제 블랙미러는 다 이렇게 에피소드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치, 연결되지 않고 단편 영화 같아요. 그 아무거나 하나 집어서 봐도 되는데 맞습니다. 바쁜 사람을 위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네. 그다음에 USS 칼리스터, USS Be Right 칼리스터. Back. 이 네. 세 개를 일단 일단 보시고 리밀리의 존 박이 추천합니다. 재밌습니다. 이 둘 중에서는 형은 어떠세요? 나 왕자 게임이지. 저도. 이것도 이견이 없나? 네. 우리 생각보다 비슷하네 취향이. 왕자 게임. 취향은 달라요. 취향은 다르다. 근데 취향은 칼같이 손을 다른데 긋네요? 근데 월드컵이니까 객관적으로 해야죠. 야, 어떤 게 정말 더 훌륭한 쇼인가? 내가 캠퍼분들한테 추천하라면 추천을 할 거면 어떤 것을 내가 추천을 해야 되나? 진심으로 봤구나. 이 생각으로 해야죠. 나를 봐주고 있다 지금. 내 취향은 중요하잖아. 야, 굉장한데? 야, 일단 미드는 나보다 훨씬 많이 보셨기 때문에 또 왕자 게임으로 가겠습니다. 왕자 게임. 블랙미러는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에피소드 한번 보시는 걸로. 야오. 라스트 오브 어스. 간다고 그냥? 근데 모던 패밀리 얘기 자꾸 많단 말이야. 모던 패밀리 진짜 좋아 근데. 진짜 좋아. 나는 제가 자녀들에게 어. TV를 입문시켜야 된다면 어허. 쇼를 보여준다면 네네. 저는 모던 패밀리 보여줄 거예요. 가족 계획 첫 공개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되게 건전하고 웃기고 잘 만들었고 스마트하고. 건강한 쇼라는 말을 함부로 못 하겠는 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맛이야라고 하면 맛이 없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잖아. 네. 그래서 건강한 쇼다 그러면 재미없다는 뜻인가? 이럴 수도 있는데 정말 재미있고 오랜 역사를 거쳐서 많이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건강한 쇼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이 난 모던 패밀리였어. 모던 패밀리는 캐릭터도 재밌는 캐릭터들이 있지만 각본이 정말 훌륭한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어떤 훌륭하지. 그 에피소드에서 주고 싶은 어떤 메시지나 이야기를 너무 잘 이렇게 짜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딱 마무리 뽕 포장. 틀어놓고 딴 거 하고 있으면은 어느새 그 두 사람 이야기 쭉 보고 있고 너무 만듦새 좋게 만들어놨다 그래야 되나? 네. 재봉선이 안 보이는 옷 같아. 너무 잘해놨어. 이런 거 좋아하는 거야. 쇼츠각.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카타르시스 느껴요 이럴 때. 그래? 너무 잘 그런 표현들이 많단 말이에요. 형이 쓰시는 게. 딱 정리된 표현. 사실은 왜냐면 가족이라는 게 가족의 1번 요건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이게 원래 최초의 가족의 요건이잖아요. 피로 엮여 있으니까. 네. 그 다음 그 가족이 확장되는 순간부터는 선택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는 구성원들과 선택한 구성원들을 섞어놓으면 이제 현대의 패밀리가 되는데 네. 당연히 그러면 재봉선이 있을 수밖에 없지. 얘들을 하나로 뭉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수많은 가족들은 기우다가 피도 나고 잘 안 맞아가지고 잘라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입어봤더니 쫙 거슬려. 그런 게 이제 나는 현대의 가족들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네. 그런 모습도 너무 잘 만들어놔서 이게 하나의 옷이다라는 느낌이 탁. 그래서 재봉선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들은 거의 장인어른 제이하고 그 던피 가족의 아빠 장인어른과 사위의 그 이야기가 언제나 여기 참 수컷 두 분 맞아, 붙여놓으면 나오는 맞아.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그게 언제나 좋아요. 그 얘기가 제일 재밌죠. 사실 라스트 오브 어스 우리 두 사람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단 저는 게임으로 먼저 접했고 당연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처럼 그지. 원래 스토리가 너무 탄탄했고 몰입력이 있었는데 이게 미드로 만드는 순간 놓쳐지는 게 되게 많잖아요. 대부분 원래 그렇지. 시리즈로 맞아, 만들면 맞아. 어쩔 수 없이 뭐 편성도 그렇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확 줄기도 하고 그렇지.
근데 제가 처음 먼저 접했던 경험이랑 너무 흡사해서 놀랐어요. 맞아. 네. 그렇게 그리웠던 조엘의 실사 모습을 봤는데 사실 둘 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의 싱크로만 딱 놓고 보면 이건 120% 만족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다른 부분이 안 맞아. 있잖아. 안 맞잖아. 네. 근데도 불구하고 납득시켜버리는 연기, 납득시켜버리는 톤앤 매너가 있어서 사실은 라스트 오브 어스 팬들 사이에서는 앨런 페이지라는 배우가 엘리다. 이건 무조건 엘리다. 다 그 상상을 했는데 네. 이 드라마가 딱 나왔는데 왜 앨런 페이지가 엘리가 아닌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제 한 편, 두 편 보면서 납득을 하게 됐다. 조엘 역할도 원래 저 배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아무튼 싱크로는 안 맞잖아. 네. 근데 보면서 계속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납득 맞아요. 가능한 연기와 설정이다라는 느낌이 있었죠. 아 진짜 저 여배우는 근데 목소리 톤까지 너무 똑같지 않아요? 맞아. 너무 감탄했어. 말하는 버릇도 엘리다. 네. 그리고 회차마다 처음에는 저 둘이 네. 안 친하다가 그지. 예, 조금씩 정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미묘하게 바뀌는 그 목소리 톤까지 어떻게 연기했대? 그거?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둘 다 어떻게 연기했대? 미친 것 같아요. 그 게임으로 하면 한바탕 액션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가을이 되었다. 그러면은 둘이서 말 태워가지고 가면서 얘기할 때 시간 텀이 쫙 벌어져 있어서 그 사이에 친해졌나 보구나를 납득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은데 드라마는 그런 틈 없이 쭉 가는데도 네, 불구하고 변화가 납득이 된다. 너무 또 라스트 오브 너무 어스 좋았어요. 드라마에서 장면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원작 게임에서 제일 좋아했던 장면이 똑같이 나올 거라 생각을 못하고 네. 가만히 보다가 네. 기린 기린. 기린. 그니까. 헉! 그랬죠. 헉! 네.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 마지막 장면? 그거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마지막 장면. 근데 게임도 안 해보고 드라마도 안 보신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얼마나 궁금할까? 우린 당신이 부럽습니다. 게임 하세요. 게임을 평소에 안 하시는 분이라면 그 난이도 가장 낮은 걸로 해서 그래요. 제일 쉬운 난이도로 딱 한 번 플레이 해본다고 치면 라스트 오브 어스가 제일 맞죠. 정말 훌륭한 스토리텔링입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게임판 원작에 단점이 있다면? 좀 무섭다? 무섭다. 게임의 단점? 난 단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그거를 있죠? 하고 그거를 추천해서 하면은 다른 게임 못 하게 돼요. 아, 라스트 오브 어스로 첫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한 사람들은 다른 게임 할 때마다 되게 그렇긴 좀 해요. 약간 맹탕인데 이런 느낌? 맞아요. 그 정도로 문제작이었고 네. 완벽한 작품. 드라마에 브레이킹 배드가 있다면 게임에 라스트 오브 어스가 있다라는 말을 좀 많이 했었죠. 누가? 내가. 공신력은 전혀 없어요. 근데 동의해요. 동의? 어느 정도. 역시. 게임 하면서 캐릭터에 몰입하게 되는 게임 중에 최고봉인 것 같아요. 영화는 길어야 3시간이잖아요. 3시간 동안 친해지고 맞아. 뭐 미드는 좀 더 친해질 수 있겠다. 뭐 6시즌이나 되니까. 그렇지. 근데 시간으로 따지면 게임도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몇십 않지. 시간이 되니까. 그렇지. 거의 미드 한 편이에요. 그렇지. 맞아. 그래서 그 몰입력이 좀 대단하고 그만큼 스토리텔링을 잘했기 때문에 캐릭터에 몰입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일단 캐릭터가 그렇고 소재와 정서와 세계관도 너무 친밀한데 그 모든 경험을 다 몰아서 마지막으로 갔을 때 결국 이 여정의 종착역이 내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가 결국은 최종적인 인상으로 남는단 말이죠. 근데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 1에서의 엔딩이라는 것은 문화 교과서에 실려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완결성 있는 테마와 서사?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같은 이유로 2가 욕을 먹은 거죠. 그 정도로 몰입력이 좋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로 욕을 먹었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라스트 오브 어스 2가 왜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나? 왜 우리 둘은 그것을 토론 한번 해야 돼. 좋은 작품이라고 기억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캠퍼 모셔놓고 토론. 나 수업 시간에도 가끔 했다가 학생들이 처음으로 내게 그런 표정을 보여줬어. 나 되게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수인데 처음으로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나한테. 이러면서 그치. 야 얘들아 이러면서 우리 스토리 캠프가 더 잘 되면 한 번만 더 놀러 와서 라스트 오브 어스 2? 라스트 오브 어스 2에 대한 얘기만 길게 하는 거죠. 형편으로 제가 가서 할게요. 너무 좋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대결은 라스트 오브 어스 가겠습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네. 야, 이거 근데 참 모던 패밀리도 진짜 훌륭한데 만만치 않죠. 라스트 오브 어스는 우리 취향이 좀 많이 반영된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자, 4강.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뭐 앞에도 그랬지만 만만한 싸움 없습니다. 두 쇼 다 워낙 완벽하다. 한쪽은 완벽에 가깝고 완벽 아깝다. 완벽에 가깝고 워낙 파급력도 셌고 한 시대를 풍미했지. 했던 두 쇼인데 야, 그 둘 다 한 획 그었다.
하늘 그었다 진짜. 굵게 그었다. 하늘 그었다. 저는 왕자의 게임. 오, 야. 저는 왕자의 게임이 제 취향인 게 설정 자체가 판타지고 정치 워낙 많은 캐릭터들이 있고 어떤 일이 벌어날 수도 있는 그 상황. 진짜 월드 빌딩이 됐어, 여기. 맞아. 누가 죽을 수도 있고 다음날 아침. 내가 마음을 줬어도 짤 없어. 그냥 죽어. 그래서 너무 궁금해. 다음 시즌 언제 나와? 왜 안 만들? 왜 안 써? 결혼식은 무서운 거다 처음 알았어. 야, 결혼식 진짜 무섭다.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피해 결혼식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만 컴필레이션으로 모아놓은 네. 영상이 있을 만큼 네. 충격이 그런 충격이 없다. 미쳤어. 아, 왕자의 게임은 정말 마지막 시즌 전까지는 왕자의 게임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언제나. 언제나. 아, 봤냐? 맞아. 내 아내가 나하고 같이 전부 다 정주행을 마지막 시즌 전까지 성공한 유일한 작품이 왕자의 게임. 네. 그만큼 흡입력이 대단하죠. 근데 월드컵에서 왕자의 게임이 브레이킹 배드를 이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미물리에 결정했어, 결정.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마무리. 이야기의 마무리. 역시 이야기를 끝내기. 짤 때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침착맨식 명장론이 사람들을 다 배려놨어. 왜요? 침착맨이 나와가지고 네. 명장론을 설파한 적이 있는데 매화 끝없이 예측할 수 없게 몰아쳐 끝까지 막 독자들이 와 작가님 이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지? 괜찮아 막 쳐. 마지막에 똥을 싸라. 그러면은 마지막에 실망을 한 순간 빼고 나머지 모든 순간 독자들은 최고로 즐겼다. 그거네. 근데 나는 이제 닥터 프로스트 작업했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체험이 한 번에 무시당하는 경험을 줄 수도 있다. 내가 이걸 위해 여기까지 왔어? 이러면서 더 분노를 하게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내게 있어서는 맞아요. 이야기의 완결이라는 것은 이런 느낌인 거죠. 연애에서도 헤어지는 순간이 제일 중요하고 네. 장례식을 인간이 왜 중시하는가?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와 기록과 어떤 기억들을 이 순간 한 번에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리추얼, 의식이 바로 장례식이기 때문에 네. 작품의 완결이라는 것은 그 작품을 봤던 나의 모든 시간과 경험에 대한 해석이자 어떤 의미부여다. 맞아. 스토리 캠프식 명장론, 이제 침착맨식 명장론과 싸우는 거야 이제. 네네. 아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왕자의 게임 정말 너무 재밌게 봤는데 결국에는 실망으로 끝나버렸어요. 피니쉬가 그러니까. 좀 씁쓸한 맛을 오히려 남기네. 사랑한 만큼 더 분노하게 되는 게 있잖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면 라워2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미워한다 이런 네. 느낌이라면 브레이킹 배드는 독자들을 훌륭하게 떠나보내줬다. 네. 시청자들을. 야 이거 어렵다. 안 어려요. 안 어려워? 그 마지막 시즌 도달하기 직전까지의 경험만을 가지고 보면은 왕좌의 게임이 이길 수 있었는데. 저는 왕자의 게임. 근데 완성이 돼버리는 순간 브레이킹 배드였다. 네. 어떻게 브레이킹 배드 갈까요? 저는 브레이킹 배드입니다. 저도 브레이킹 배드입니다. 오케이. 오늘 그럼 이견이 없네요? 이견이 없어요 지금. 마지막에 아. 어떻게 됐지? 이거는 지금 고민 안 하고 있죠? 네. 고민 안 하고 있는 게 보여. 네. 눈에서 약간 그 고민이 안 되네요, 희번뜩거리는 이거. 게. 자, 우리 프랭크 언더우드와 조엘 엘리의 대결이죠. 일단 하우스 오브 카드 좋은 얘기 좀 해보죠. 하소. 근데 지금 면면을 보면 하우스 오브 카드가 꽤 여기까지 올라온 거 선전했다. 선전했다. 분투했다. 사실 선전했다. 그죠. 왜냐하면 모든 시즌 통틀어서 보면 하우스 오브 카드는 사실 순위에서 많이 내려갈 수 있는데 그렇죠. 대진운이 좋았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여기까지 온 것만. 그리고 하우스 오브 카드는 추천하기가 좀 그런 게 네네. 왜냐면 딱 시즌 2, 3 할 때는 제가 모든 사람한테 추천했어요. 그죠. 이거 이슈 대박이다. 대박이다. 너무 재밌다. 근데 배우 본인의 문제도 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쇼가 방향이 확 변했죠. 틀어져 버리면서 제작진들에게도 재앙이었을 거고요. 맞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다르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안타까운 안타깝죠. 좀 네, 정말 재밌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추천을 못 하겠어요. 그 배우에 대한 변호를 할 여지도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실제 스텝 제작진 창작자 배우의 문제가 있다면 감상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시작하기도 어려우실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제 안에서 이 배우나 제작진의 실생활에서의 문제와 작품을 구분짓는 직업적 노력을 해야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나머지 4강의 세 작품과 비교하면 여러모로 쉽지 않죠. 동의합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가 이건 너무 낙승이네요. 맞습니다. 여기는 빨리 갈까요? 라스트 오브 어스. 라스트 오브 어스 가시죠. 자, 이제 대망의 결승. 이거는 근데 좀 고민되잖아요. 아 근데 근데 너 좋다. 결승을 지금 보니까 조금 짜증나긴 한다. 브레이킹 배드가 너무 당연하게 올라와 있는 게 좀 꼴 보기 싫어. 호들갑.
아니에요. 브레이킹 배드 인정해요. 브레이킹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아, 너 너무 눈을 신난다. 뗄 수가 없고. 근데 브레이킹 배드보다 더 좋은 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어디 있어? 왜 안 봤어 우리? 어디 있어요? 어딨나? 어디 있는데? 브레이킹 배드의 이 팬들에 대한 어떤 그 눈꼴 시어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보니까. 아우 뭐 그 정도까지야 이런 느낌. 브레이킹 배드로 입문해서 브레이킹 배드로 끝나는 시청자들도 있으니까요. 아 그죠. 네. 그분들에게는 사실은 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맛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말이긴 해요. 이 눈꽃이다라는 말은. 왜냐하면 여러 작품을 보면 자기 취향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브레이킹 배드가 최애인 경우는 드물거든요. 아무리 잘 만든 쇼고 재밌다고 하지만 자기 취향에 딱 맞는 정말 저렇게 뭐 경찰 범죄 이런 가족 그런 물이 정말 딱 내 정서와 맞는다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진 않죠. 나한테 더 잘 맞고 재밌는 쇼가 어딘가 존재할 텐데 맞아. 그 취향까지 아직 모르고 브레이킹 배드 하는 게 어우 약간 꼴 보기 싫다는 거지. 뭐 얼마나 봤는데 이런 느낌 그런 게 있다. 예를 들면 저는 오피스가 브레이킹 배드보다 제 취향이어서 맞으니까. 좀 더 높은 점수이지만 네네네. 월드컵이니까 되게 공정성을 중시하시네요. 해야죠. 왜냐면 저는 가끔 월드컵 볼 때 너무 자기 취향으로 하는 것도 싫거든요. 그것도 있어. 평소에 월드컵 론이 있었군요. 월드컵 네. 론. 저럴 거면 침착맨 뭐하러 가끔 해? 그래요. 침착맨 맨날 그래.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그냥 계속 올려보내고. 침착맨은 맨날 그래. 그럼 나 치팅하고 싶어. 어떻게 떡볶이가 빠져요? 막. 왜냐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그치. 정말 공정한 월드컵이죠. 근데 원래 말년이는 항상 그랬어 옛날부터. 어거지, 억지. 근데 그게 재밌어서 보는 거지만. 맞아요. 네. 브레이킹 배드에 몇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다고요? 있어요. 뭐예요? 한 번 볼 때 소진되는 에너지가 상당해서 여러 번 감상하려면 텀을 좀 둬야 돼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한 번 볼 때 강렬한 체험을 주는 걸로는 브레이킹 배드가 압권이기 때문에 좋은데 라스트 오브 어스는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늘 다시 플레이를 하거든요. 네네. 그 정도로 계속 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총 봤던 횟수는 라스트 오브 어스가 더 많을 정도로. 네. 나 근데 웃다가 눈물 났어. 휴지 있어요 혹시? 죄송한데. 근데 저 로고부터 보기가 싫어. 브레이킹 배드 로고만 봐도 꼴 사나워하는 저 모습. 오늘도 새로운 면모네. 근데 브레이킹 배드 말끝마다 올림픽이니까. 탑 7 안엔 들어가. 본인에게? 네. 세븐 되게 아까도 일부러 내려치기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올려치기 한 거예요, 지금. 진짜로? 네. 탑 세븐? 그러니까 내 취향에. 네 취향에. 내 취향에. 그치, 약간 월드컵 기준으로는 무조건 결승이죠. 사실 존박 취향, 네 취향에는 좀 정신 나간 개그. 저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 코타로가 브레이킹 배드보다 위일 수도 있어요. 코타로는 1인가고? 네, 그만큼 이제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잖아, 만약에. 스토리와 캐릭터에 대해 공부를 할수록 브레이킹 배드를 올려치고 싶어지는 게 있어. 공부할수록 좋게 평가하게 되는 작품들이 좀 있어. 네. 예를 들면 에런 소킨이 만들었다. 네. 그럼 뭐 뉴스룸 같은 거, 머니볼 같은 거. 그냥 봐도 걸작인데 좀 공부를 파고들었어? 그럼 마음속에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재단을 쌓아. 브레이킹 배드는 특히 또 베터콜 사울이랑 연결이 되면서 예전에 못 주워 먹었던 떡밥들을 맞아. 나중에 발견하고 그런 어떤 디자인이 좀 천재적인 모먼트들이 많죠. 그 베터콜 사울을 보다가 중간에 잠깐 나오는 브레이킹 배드의 인물들 보면 너무 반가워서 깍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 네. 라스트 오브 어스 근데 진짜 라스트 한 오브 어스. 시즌 만에 저 긴 거를 탁 함축해서 너무 잘 보여준 시즌2 너무 기대돼. 단일 시즌2 IP 나오면은 어떻게 만들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욕 더럽게 처먹었는데 미드로 만들면 오히려 약간 그 모든 것들을 자양분 삼아서 정말 걸작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 라스트 오브 어스 게임판의 2에서 먹었던 수많은 욕들은 라스트 오브 어스 드라마판 시즌2를 위한 자양분이 될 수도 있어. 야, 그럼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여전히 저희 재밌겠다. 둘은 게임판 2도 인생작이었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입니다. 소수에 속하지만. 소수죠. 자, 그러면 근데 사실 단일 하나의 IP 되게 딱 하나의 어떤 덩어리만으로 라스트 오브 어스도 게임계에서 한 획을 너무 크게 그어버렸어요. 브레이킹 배드가 미국 드라마계에서 한 획을 길게 그었다면 둘 다 굉장히 그 한 획 싸움이거든요, 이게. 저는 그냥 지금 월드컵 했는데 브레이킹 배드 1등 하는 게 진짜 싫어. 뭐하러 했어? 그냥 월드컵. 뭐하러 했어? 다 무슨 뭘 탑10 리스트, 티어 리스트 보면 브레이킹 배드 저 왜 있는데 뭐하러 했어 이거? 그러면 라스트 오브 어스 가세요. 전 라스트 오브 어스 할게요 그럼.
라스트 오브 어스 가시나요? 질타를 받더라도. 근데 질타를 받진 않을 것 같은데요? 라스트 오브 어스. 브레이킹 배드 너무 재밌고요. 완벽에 완벽에 가까운데요. 이 자식이 지금 입혀간다. 더 레스트 오브 어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토리인데 이걸 게임을 했을 때 느꼈던 것들을 미드를 보면서 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원작을 전혀 해치지 않았고 네. 연기가 미쳤고 네. 그리고 시즌2가 너무 기대돼. 모든 게 다 있네. 시즌2 완전 망 아니면 대박인데 완전 완벽하네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심지어 릴리즈도 안 됐어요, 한국에. 그게 심지어야 왜? 그래서 오히려 좋아? 오히려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죠. 힙한 느낌이 좀 있나요? 브레이킹 배드 대신에 베러콜 사울이 보면요. 너무 좋다. 이제 게스트 고민했는데. 그러면 베러콜 솔. 그럼 베러콜 솔 1등. 베러콜 솔 1등. 저는 그냥 브레이킹 배드 1등이 싫은 거예요. 베러콜 사울은 저는 그냥 스페인이 월드컵 1등 하는 게 싫어요. 그런 저는 느낌이야? 아르헨티나가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양궁 같은 거야? 네, 네. 너무 당연하다. 예. 그럼 뭐하러 해, 월드컵. 우리 좋은 시간 보냈잖아. 형이 말씀하셨잖아요. 마무리도 중요하다고. 맞는 말이에요. 네. 맞는 말. 또 라스트 오브 어스 내 인생의 게임인데 드라마로 놓고 보면 난 브레이킹 배드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뻔하죠. 저는 라스트 오브 어스. 브레이킹 배드가 그냥 꼴 보기 싫어서 라스트 오브 어스로 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지면 꼴 보기 싫을까? 맞아요. 그동안 수많은 사실- 사람들이 하도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사실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죠. 그렇지. 그 쇼가. 너 되게 지금 봐주고 있는 코카콜라를 누가 까? 누가 까? 내가 대단하다. 까야지. 자, 이렇게 이 경우는 이제 게스트 우대죠. 마지막은 의견이 갈리면 게스트로 갑니다. 우리는 아 싫은데요? 그게 우리 스토리 캠프에. 왜냐면 캠장은 늘 베러콜 캠핑을 사울로 합니다. 해주세요. 베러콜 자, 사울. 명장 미드 월드컵이 지금 릴리즈도 안 된 거 1등으로 한다니까 좀 찔리는데? 몰라 나도 우리 게스트의 취향 브레이킹 배드 역사상 최고로 꼽히는 작품 중에 하나의 브레이킹 배드가 너무 눈꼴쉬어가지고 탈락시킨 존 박 씨의 마지막 선택은 The Last of Us입니다. 어디 빨리 웨이브든 그러니까. 넷플릭스든 왓챠든 수입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왜 라스트 오브 어스 드라마판은 안 들어오는 거지? HBO니까 뭐 안 되나? 그러니까요. 웨이브에 HBO 쇼가 많은데 라스트버스가 안 들었어. 보고 계신 분들 스토리 캠프가 비록 아직 미약하지만 나중에 되게 유명해질 수도 있는 채널이니까요. 저희 의견 들어주세요. 라스트 오브 어스 들어오면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라고 덕후 얘기는 들으면 안 되겠네. 덕후들 얘기 듣고 했다가 망할 수 있어. 니네만 좋아하잖아 이럴 수 있다고. 퀸즈 갬빗 이런 거 갖고 와야지. 퀸즈 갬빗 좋았지. 자 어떻게 8강 따위 너무 적은데요라고 했던 아 그러네요. 거에 비해서 우리 꽤 수다를 많이 들었어요. 할 얘기가 많았어요. 네. 근데 사실 월드컵은 핑계고 월드컵은 사실 구실이고요. 여러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보통 월드컵 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가 보기에는 오늘 어떻게 충분히 네가 즐겼던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냐? 아니요. 너무 많아요. 이 이후에 너무 많지.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작품 하나 수다 떨라고 들고 와가지고 얘기하잖아.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커지고 나면 이제 라이브 와서 방송으로 그냥 한 2시간 동안 떠들어요. 완전 가능하지. 네. 둘이서 그 라이브 켜놓고 드라마 하나 아니면 같이 라스트 오브 어스 번갈이 패드 스위칭 재밌겠다. 황무지 제일 어려운 버전으로. 그건 좀 어렵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둘이서 휴가를 내가지고 라스트 오브 어스 현김의 왕까지 둘이서 어려운 부분 서로 주거니 먹거니 하면서 좋아요. 게임하는 네. 1박 2일 라이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스토리 캠프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수이면서 동시에 이 정도의 덕력을 가지고 있는 서사 컨텐츠 소비자였습니다. 존 박과 함께했던 스토리 캠프 오늘 명장 미드 월드컵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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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상대로 너랑 썼다니까 시간 금방 간다.